안녕하세요. 성상케미TV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선 구독자분 상담 종목 중에 노트렉스 3기, 또 HMM, 제넥신 이렇게 4개를 볼 거고요.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 멤버십 가입하시면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까 멤버십 가입도 부탁드릴게요. 자, 먼저 모트렉스를 보면 대표적인 자율주행차 관련주죠. 자, 어제 테슬라의 실적이 조금 안 좋게 나오면서 시간외에도 5% 가까이 밀리는 이런 현상 때문에 좀 걱정들 하셨을 텐데, 또 요새 또 밀리는 현상에 또 지수를 무시할 수는 없죠. 지수가 밀리다 보니까 밀리고 있습니다. 어제는 그래도 시장이 반응에 비해서 의외로 강해서 오늘 좀 자율주행차가 괜찮으려나 했더니 조금 안 좋게는 끝났어요. 5% 가까이 밀렸는데, 자, 모트렉스의 월봉의 위치가 중요하겠죠. 현재 이 주가의 위치가 낮은지 싼지는 월봉으로 판단하기 제일 좋아요. 자, 낮은 위치에서 싼 가격이 되죠. 한 달 동안 그냥 급상승을 해버렸고 이 피로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조정권에 있습니다. 이 친구가 17년도 8월 달에 상장한 이후에 살짝 반등했다 쭉 하고 하향을 걷게 되면서 월봉에서 중요한 변곡점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이 주식이 갈지 안 갈지 떨어질지 아닐지 몰라요. 그걸 미리 알면 다 신이에요. 그렇지만 주식은 진짜 가거나 떨어지기 위해선 뚫어줄 자리는 뚫어주고 또 깨야 되지 않을 자리는 깨지 않는 습성이 있어요. 자, 이 친구가 고점을 맞고 떨어졌는데 이 친구는 바로 10월 달에 형성된 고점이죠. 이 고점을 맞고 떨어졌는데 이 자리를 만약에 강하게 뚫었다면 굉장히 파워풀했겠지만 이전 고점을 못 뚫어줬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이 들어온 거고요. 주봉에서 보시면 최초 추세 하락의 확정은 오주선의 이탈로 보는데 이 친구가 주봉에서의 패턴만큼은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는 편이에요. 즉 20년도 10월 23일부터 12월 24일 한 달간 굉장히 옆으로 지루하게 이제 간 구간이 있어요. 이렇게 박스권이 되죠. 이 박스권을 돌파해 놨습니다. 언제 돌파했냐면 1월 8일 날 돌파했어요. 즉 1월 8일 날 돌파해 놓은 중요한 자리를 다시 들어오면 안 되겠죠. 다시 들어오기 전에 최초의 5주선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 바로 5주선의 끝에가 오늘 종가예요.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렇게 21선을 살짝 이탈했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 끝에 가격이 바로 5선에 이탈이 되는데 내일부터 추가로 이 자리 밑으로 밀리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 자, 이 친구 평소 거래량이 900만 주, 300만 주, 200만 주 이랬다가 어제 220만 주, 근데 오늘은 180만 주로 거래량이 조금 짊어서 떨어졌죠. 주식이 떨어질 땐 저렇게 해도 거래량이 없이 떨어져야 비교적 좀 안전해요. 물론 거래량 없이 떨어지면서 줄줄줄 흐르면 안 되겠지만 거래량 없이 떨어지고 이렇게 살짝 꼬리에도 달면 일반에 이제 괜찮은 모습도 보이고 이 친구가 좀 살아나기 위해선 더 이상 밀리지 않아야 주봉에서 즉 차트를 볼 때는 일봉만 보는 게 아니라 주봉, 월봉 세 개를 다 놓고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일봉에서 이렇게 22선을 깨는 상태이기 때문에 22선을 깼으면 내일이에도 바로 돌려주는 이 힘이 필요해요. 그러면 이 친구가 추세 우상향을 잘 유지하고 있고 21선 근처를 잘 타고 올라가고 있다는 걸 의미하죠. 즉 주봉에서 이게 중요한 박스권을 돌파 안착해 놓고 잘 돌아가는 모습이 예상이 돼요. 따라서 이 친구의 대응법은 내일 이 가격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게 중요하고 여기서 돌아 나가면 굳이 애써 팔 필요는 없어요. 이걸 깼을 때는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되고 주봉에서 이 박스권 근처까지 버틸 수 있는가, 내가 손절 감당을 하고 또 돌아가는 거를 볼 수 있는가, 깨졌을 때 손절할 수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본인만의 판단을 하셔서 결정하는 게 중요해요. 월봉에서 아주 낮은 위치가 아니라 어느 정도 고점에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고요. 즉 월봉에 이런 데서 샀더라면야 큰 그 걱정은 없지만 어쨌거나 월봉 고점이기 때문에 지금 이 주식을 장기로 끌고 간다거나 이럴 때는 조금 비합리적이죠. 그러니까 일봉에서 단기로 접근해야 되는데 이게 21선이 돌아주면 좋고 이 1월 18일 날 형성된 6,500만 주가 터지면서 형성된 정고점 여기를 딱 들어주면 절대 파리는 없지만 여기 맞고 또 떨어지고 다시 조정이 들어오면 그때는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다음은 3기를 볼게요. 이 3기가 저도 몇 번 이 친구가 관중에 들어와 있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20년도 6월 달에 이 친구가 6월 달에 한 번 거래량이 터진 후에 우상향을 잘 유지하다가 단 한 번도 대량 거래가 시현된 적이 없어요. 조용조용하고 또 중간에 이렇게 매집봉 정도 들어왔지만 아무것도 없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대량 거래가 빵 실리게 돼요. 그때가 언제냐면 12월 23일이에요. 이게 100점 만점짜리 차트인데 사실 보면 이
제 거 아마 영상, VIP 영상이나 이런 쪽에 제가 한번 따로 설명해 드린 게 있을 거예요. 멤버분 영상방에. 근데 21선을 기준으로 최초에 한번 빵 때린 주식, 앞에 있는 모든 거래량을 다 돌파하면서 이렇게 빵 때린 주식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요. 더군다나 이날 막 상한가를 갔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20% 안쪽에 이런 종목은 잠깐 지켜보고 있으면, 물론 여기서 그냥 더 날아가는 것도 있고 요렇게 이틀 정도 조정받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 중요한 5일선을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날 그 20선 딛고 돌아 나가서 거래량 실렸을 때 매수했다면 딱 3일만 참으면 이게 상한가 시연이 된 거죠. 엄청나게 파워풀하죠. 자, 그래 놓고 이렇게 쭉 날아가다가 이 차트의 흐름을 잘 보면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들은 최초에 5일선 깰 때 조금 위험하긴 한데 그 밑에 11선이나 21선이 이격이 가까우면 바로 돌려줘요. 근데 지금 21선을 깼죠. 물론 지수의 영향도 있어요. 사실 저는 어제 이 친구가 지수가 나쁜데도 강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오늘 좀 잘 돌아나가 주지 않을까 하고 관중에 넣어놨었어요. 근데 지수가 너무 심하게 무너져서 그런지 어쨌거나 이렇게 21선을 깨놓은 상태죠. 자, 21선을 깨놓은 상태에서 주식이 이렇게 상승하다가 딱 잠깐 조정받을 때 생긴 변곡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 자리죠. 이 자리 이탈만 안 하면 돼요. 이 자리가 1월 10일 날 형성된 고가인데 이 자리 이탈 안 해야 되고요. 자, 월봉에서 보시면 이제 전 변곡점까지 다 뚫고 나갈 정도로 굉장히 파워풀하죠. 이게 조용하던 종목이 바닥에서 차고 올라가는데 월봉에서 오랫동안, 일봉에서도 옆으로 오랫동안 기면 굉장히 강한 매물대라는 게 쌓이는데 이 친구는 월봉에서 오랫동안 옆으로 겼기 때문에 이 구간에 굉장히 강한 매물대가 있었어요. 이 자리를 저번 달에 뚫어준 거예요. 하게 뚫었어요. 대량 거래선을 뚫었고 이번 달에 다시 한번 대량 거래가 터지고 있고 이제 이거 저점 삼고 있죠. 즉 이 친구는 장기적으로 들고 가신다고 가정할 때 이번 달에 저점을 이탈하면 안 돼요. 자, 일봉에서 이번 달에 최고 저점이 1월 4일 날 형성된 이 가격이죠. 자, 이 친구가 이 가격을 이탈하게 되면 이 친구는 다시 한번 그동안 뚫었던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지죠. 큰 조정이 오게 되니까 일단 최대한 버티는 거는 이 자리를 깨고 이탈하면 안 되고, 주봉에서 보시면 5주선을 잘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오늘 끝에가 딱 5주선이에요. 물론 추가로 더 밀릴 수도 있지만 이 친구가 버텨줬다고 예상하는 게 맞다고 보면 5주선을 절대 이탈하면 안 돼요. 즉 내일이 금요일이죠. 이번 주에 마지막 거래이기 때문에 내일도 5주선을 잘 지켜주면 이 친구는 5주선을 딛고 잘 올라갈 수 있고, 내일 5주선 이탈을 해버리게 되면 그 밑에 지지선이 10주선이죠. 10주선이 따라 올라갈 거예요. 다음 주에. 왜냐하면 이 평균적으로 가격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동평균선이 우상향으로 뻗게 되는데, 그러면 10주선까지의 조정도 가능하고 10주선 5주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옆으로 가는 이런 현상이 생길 수 있어요. 일봉에서 이 상황을 끌고 오면 일단 21선을 떨어뜨려 놨지만 가끔 21선을 깼을 때 손절 치시는 분들이 있는데 21선을 깰 때 이 거래량이 아주 심하거나 딱 봐도 지금 평소보다 많지 않죠. 이러면 한 번쯤은 참을 수 있고, 또 이 중요한 변곡점만 내일 딛고 돌아 나가지고 21선을 회복해주면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지금부터 옆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첫 번째 상승에 이어서 옆으로 갔다 두 번째 한번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습 예상이 돼요. 하지만 모든 상황은 사실 예상을 하고 하지만 대형이기 때문에 이 3기름 등 주포들이 언제든 밀라면 밀 수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밀어도 첫째, 5선 이탈하면 안 되고요. 둘째는 월봉에서 아까 거드린 이 중요한 이 엄청난 매물대를 어떻게 뚫었는데 이 밑으로 다시 내려오는 건 의미가 없어지는 거니까 이 지점을 잘 명심하고 대응하셔야 되고요. 자, 일봉에서도 마찬가지로 내일 황금일선 위로 돌려주는 거, 이게 뭐 보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HMM입니다. 저한테는 애증의 종목이기도 해요. 왜 애증의 종목이냐면, 이 친구를 사실 월봉에서 이제 외바닥 탈출할 때 봤는데, 60개월 선 근처에서 이 자리를 이제 뚫기 힘들지 않을까 해서 좀 높구나 했는데 계속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친구는 일단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오래 횡보를 했죠. 이 해상운임 관련 지수인데, 이렇게 옆으로 오랫동안 월봉에서 엄청 오래 겨놓고 드디어 우상향을 잘 유지하고 있죠. 이 우상향을 유지할 때 이 친구가 중요하게 지켜야 될 자리가 바로 5개월 선이에요. 일봉에서도 5일선 깰 때 약간 경계감이 있듯이 월봉에서 5개월 선을 깬다는 건 경계감이 있는데 단 한 번도 이탈을 안 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최초에 4월 달에 돌파해 놓은 이후로 5월 달부터 5, 6, 7, 8, 9, 10, 11, 12, 13, 즉 1년 넘게 단 한 번도 이탈 안 했기 때문에
이 친구는 5개월선 이탈하지 않는 한 일단은 괜찮아요. 그렇지만 첫 번째 5개월선 이탈할 때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죠. 자, 주봉에서는 5주선, 10주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5주선과 10주선, 즉 5주 동안 지켜온 평균 가격을 이 선으로 그려놓은 거죠. 근데 이 친구가 이렇게 10주선까지 딛고 돌아나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이 친구가 한 번에 급상승을 한 적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즉 다른 테마주처럼 막 한 방에 상한가를 가고 점상을 가고 이렇게 된 게 아니고 꾸준히 상승해 왔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격들이 멀질 않아요. 이렇게 이격들이 멀지 않을 때는 최초의 추세의 하락이 확증되는 5주선을 이탈했다 하더라도 10주선까지는 버틸만 한 거예요. 자, 이 친구가 지수가 조정을 받으면서 드디어 10주선 근처까지 왔죠. 10주선 근처까지 왔다는 얘기,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이제 10주선에 대한 이 중요한 저점들, 이런 데까지 올 수 있어요. 이 자리는 다음 주에 20주선이 따라가게 되면 20주선까지 이탈이 돼요. 처음으로 오는 거예요. HM 20선까지 그렇게 되면. 자,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우상향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상한가 때리고 급상승을 한 게 아니고 정말로 장기 투자에 맞는 가만히 들고 있으면 엄청난 추세 우상향을 보여주는 2,000원짜리가 8배의 18,000원을 달성한 주식입니다. 이 친구가 이제 뚫어야 될 변곡점을 각각 뚫고 지켜줘야 될 자리를 잘 지켜줘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11월 11일 날 형성된 중요한 변곡점이 있어요. 이 자리를 매물대, 즉 이 저자리 매물대를 소화를 시켰죠. 1월 4일 날 강한 거래량으로 빵 뚫어놨습니다. 즉 이 친구는 이 자리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 게 엄청 중요해요. 어떻게 뚫어놓은 자리인데 다시 내려오게 되면 조정이 이어집니다. 근데 이 자리를 바로 언제 지켜줬냐면 1월 18일 날 지켜줬어요. 나 안 내려갈래 라고. 어제도 지켜줬어요. 안 내려갈래. 근데 오늘 음봉으로 떨어졌죠. 그래서 내일 또 떨어지더라도 이 자리 밑으로 떨어지지 않는 게 중요하고, 가장 편안하게 생각하는 방법은 어제의 저가를 이탈하지 않는 게 좋아요. 어제의 저가가 13,600원이기 때문에 이 자리만 이탈하지 않고 돌아 나가면 새로운 신규 타이밍이 되기도 하고, 또 이 자리를 이탈했을 때는 심각하게 이제 우회 사신 분들이랑 손절이라든가 이를 고려해 봐야 되고, 또 밑에서 크게 먹으신 분들도 조정이 올 수 있겠구나 하는 걸 감안하셔야 되고요. 이런 데 사셔서 아주 장기로 들고 가시는 분이라 하더라도 최초의 5개월선 이탈은 위험하니까 5개월선 이탈할 때 경계감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HM은 좀 일찍 발견 못하게 이렇게 하는데 상당히 좋은 주식이에요. 오래전에 봐놓고도 이 주식을 선택하는 가장 근이가 또 답답한 흐름 때문에 선택을 안 했는데 꾸준히 천천히 정말로 잘 올라가는 주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넥신을 볼게요. 어제 구독자분께 상담하는 종목인데 양이 좀 많아서 촬영량이 많아서 못 해드렸는데 제넥신이 이제 내일 하루 남았는데, 자, 이렇게 돼요. 제 영상을 많이 자주 보시는 분들은 알 거예요. 최초의 5개월선 하락을 저는 경계권으로 봐요. 위험하다고 보고, 이 5개월선을 딛고 10개월선을 딛고 만약에 저번 달에 5개월선을 돌파해줬으면 이 친구는 2달 조정 후에 돌아가는 현상이 맞는데, 저번 달에 5개월선 돌파 못해주고 이번 달에도 지금 10개월선을 이탈을 해놨어요. 이거는 조정이 아니라 이제 하락의 확증이 좀 예상이 되는데, 내일이 엄청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제넥시는 뭐 주식에서 안 중요한 날은 없지만, 자, 보시게 되면 이렇게 18년도 5월 달에 가격이 상승했다 하락을 하게 되면서 매물대가 쌓이게 되고 중요한 변곡점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가 자, 이렇게가 됩니다. 이 자리를 뚫을 때 강력한 거래량이 필요한데 20년도 7월 달에 강한 거래량을 여기를 뚫어버렸죠. 뚫었기 때문에 상승을 했는데 다시 안착하러 11월 달에 안 깼고 10월 달에도 안 깼어요. 또 10개월선 위에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었지만 이번 달에 깨지면서 이제 이 안으로 살짝 들어온 형태, 즉 내일이 중요하죠. 그렇듯이 주봉에서 보시면 60주선을 잘 딛고 있는데 이렇게 이 자리까지 이탈해 버리면 이제 월봉에서 중요하게 10개월선도 깨고 이제 황금개월선까지 바라봐야 되고, 그렇게 되면 주식 크게 무너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자,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자꾸 저점을 깨고 내려오죠. 전형적인 우상향 패턴, 이런 패턴이고 전형적인 우하향 패턴이래요. 제가 주식 상담할 때 이런 부분이 제일 어려워요. 그냥 거짓말이라도 해서 이 주식 괜찮을 거예요. 내일 반등할 거니까 꼭 붙잡고 계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드리고 싶지만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객관적으로 딱 보면 저점을 당연히 계속 낮추고 있죠. 더군다나 주식이 반등할 거면 이 쓰리바닥, 이 다중바닥인 쓰리바닥을 절대 이탈하지 않아요. 이 쓰리바닥을 이탈하지 않고 이 자리를 깨지 않고 상승해서 돌아나가 주는 게 맞는데 이 자리를 이탈을 해버렸죠. 그러고 다시 한번 저점을 낮추고 있죠. 즉 이 친구는 이게 최저점이라고 보면 내일 무조건 돌려줘야지 월봉에서 이 10개월선 위로 올려놔야 돼요.
10개월선의 가격이 11만 5천 원인데 이 위로 올려놔야지만이 10개월선 위에 안착을 하는 게 되는 거고 다시 돌아나갈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상태에서 끝나면 20개월선까지 밀릴 수 있고 또 이 상태에서 더 밀려서 돌아나간다 하더라도 많은 시간적인 부분을 잡아먹게 되죠. 저라면 이 친구는 지금은 만약에 신규 매수를 고려한다면 어떤 신규 매수 타이밍도 아니고 어떤 기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20개월 선까지 밀렸다가 20개월 선에서 찍고 돌아나간다면 신규 매수 타이밍이 되지만 딱 어중간한 위치에 있죠. 더 밀릴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고 라고 변곡점 위에 돌려놓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이 변곡점의 가격이 102,660원인데 최소한 103,000원대까지는 올려놔야 변곡점이 올려놨구나 하고 그때라도 다시 한번 매수를 고려해보겠지만 내일 모든 건 결정해야 되고요. 일단 추가로 계속 밀리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자, 제넥신이 혹시 고점 올렸다면 제가 감히 손절쳐라 이런 말은 못해요. 그냥 본인 스스로 한번 판단을 해보시고 주식은 정말로 반등하고 좋을 때는 중요한 자리를 깨거나 이탈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상승할 때는 뚫어줄 자리를 뚫어주는데 자꾸 뚫어주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건 그만큼 파워들이 약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점은 반드시 명심하시고요. 또 이 주식이 제가 이렇다 그래서 못 간다거나 못 날아간다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에요. 다만 지금 조정권이 올 수 있고 이 10개월선을 깨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 대응이 필요한 것뿐이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제약주들은 어쨌거나 이거 찍고 다시 돌아가고 큰 상승을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땐 지금은 경계 상황에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이상 영상 마칠게요. 감사합니다.